남미 여행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끝에 이제 다다른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면 다시 영상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괴짜들의 모임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이민섭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모신 민섭 대표님께서는 팟캐스트 스튜디오랑 또 영상 스튜디오 LMS라는 곳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늘 한번 민섭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앞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스튜디오를 대략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단순히 뭐 영상을 해요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영상에 대한 컨텐츠가 너무 분야가 넓어요. 그리고 많고 전문성이 정말 필요한 분야고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지금 엄청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민섭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올해로 영상 경력으로 따지면 한 10년 차 됐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라는 곳에서 홍보 영상 제작이랑 사내 방송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광고회사나 홍보 영상 등을 제작을 하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팟캐스트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네. 10년 경력이면 사실은 그 정말 영상 바닥에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산업이도 되게 굵직한 커리어이잖아요. 네. 한 분야에 되게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은 직장인에서 사업자로 변환을 하셨어요. 네. 조금 이 사업자 전환의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얘기가 긴데, 작년 한 7월, 8월 정도쯤에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 생활을 좀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좀 아까 10년을 했다고 했는데, 10년을 돌이켜보면 영상의 시작은 좀, 어떤 모든 영상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좋아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걸. 근데 영상 만드는 걸 좋아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 거의 99%의 일들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걸 부탁을 받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과할 때도 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나의 요구가 상충될 때도 있으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 영상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이것들이 일도 되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일도 좀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때쯤에 이 영상 일을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좀 짧게 다른 스튜디오에 있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2월에 영상 일을 접고 남미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1월, 2월에서 2개월 정도 남미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생각이 들었던 건 거기 남미를 이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버스를 24시간을 타고 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버스를 24시간 타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앉아서 창밖만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음악 듣고 영화 보고 하다가 이제는 나의 어떤 직업이나 어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끝에 이제 다다른 결론이 내가 지금 영상을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했던 게 결국에는 남의 어떤 요구를 받아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면 다시 영상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맘때쯤에 좀 팟캐스트를 원래도 많이 들었지만 더 많이 들었고 팟캐스트를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스튜디오가 현재 한국에 좀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작을 해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나 스토리가 있지만 크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제가 알기로는 이라는 데가 큰 기업이잖아요. 어느 정도 복지나 이런 것도 엄청 괜찮으셨을 거고 충분히 저는 좋은데 원하신 대로 이직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대기업 연차 10년이면 사실 어딜 가든 그걸 알아주기도 할 거고 그러면 충분히 영상에 대해서도 약간 본인이 원하는 걸 찍는 데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이름 있는 스튜디오 가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모든 걸 다 던져도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계기가 좀 더 있으실까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룹 안에 본사에 들어간 거 아니고 자회사가 이제 따로 사내방송을 하는 자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간 거였고 10년도 아니고 거기는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러 스튜디오를 갔던 거고 그리고 제가 좀 거기를 3년도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굉장히 거기가 좀 수직적인 맞아요. 문화여서 그거를 못 건드겠더라고요. 그 안에 수직적인 문화가 엄청 경직된 문화라서 뭐 오래 못 버텼죠.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좋아하던 영상이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걸로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행을 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스튜디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네. LMS가 네. 준비된 건데 네. 이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이런 앞단에 한 이야기를 더 깊게 나눠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LMS에 대한 소개가 궁금해져요. 어떤 의미를 가진 이름이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좀 어떤 것들을 네. 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뭐 이름은 사실 제가 이거는 되게 쉽게 안 들었고 제 이름이 이민섭이니까 이니셜로 치면 LMS거든요. 그 LMS 안에 E를 하나씩 다 붙이면 LMS가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은 거고 많은 필름 메이커나 이제 스튜디오 회사들이 다 이렇게 스튜디오나 필름이나 이런 걸 붙여요. 저는 그쵸. 나중에 만들 때 그런 거를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만들 때 이거를 넣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사실 이름에 이런 식의 내가 뭘 하는지에 대한 네이밍이 안 붙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네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LMS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회사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스튜디오는 붙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뒤에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그러니까 LMS 스튜디오 같은 형식으로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비틀고 싶어서 스튜디오를 앞으로 뺐어요. 네. 역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이름을 지을 때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확실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 중요하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 스튜디오 LM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민섭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사실 민섭님의 전공은 이제 영상 촬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미디어 쪽이었는데 네네네. 사실 영상 촬영이라는 건 전문 기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흐름으로 좀 여기를 흘러오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것도 좀 긴데 괜찮아요. 대학교 시절 당시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사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면 이제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게 되니까 뭔가 내가 이 2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에너지가. 네, 그때가 제일 뭔가 열정이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참고 2학년 1학기 때 학점이 0.33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거의 다 안 듣고 놀러만 다녔어요. 그 어떤 해방감에 너무 뭔가 충만해 있던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사 경고를 한번 받고 이제 군대 갔다 온 건데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좀 뭐 어떻게 건너 하다 보니까 그 외부 학교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대학교 연합 동아리. 많은 학교 연합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마케팅이나 어떤 디지털 디자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마케팅 연합 동아리를 갔었죠. 그게 이제 컬프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좀 재밌게 놀았고 1년 동안 거기서 아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계기가 제가 그 당시에 노는 걸 엄청 좋아해서 제가 지금도 좋아하지만 스포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래프팅이나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거, 뭐 번지 점프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익스트림한 거네. 익스트림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시스템이 뭐였냐면 참고로 그때가 한 2009년, 10년 요 정도일 때인데 지금처럼 온라인이 잘 활성화돼 있던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죠. 대부분 다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기 강릉 쪽에 이제 인제 쪽에 래프팅 하는 데가 많은데 인제 래프팅을 치면 블로그가 쫙 나와요. 그럼 한 10개 뭐 있다고 치면 위에서부터 하나둘씩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달력이 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달력을 보고 전화를 해요. 여기 저 뭐 예를 들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래프팅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되나요? 근데 이제 달력을 그 사람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잘 안 하니까 비어있는 걸 보고 전화했는데 만약에 그때 예약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다시 또 블로그를 다른 거 찾아서 전화를 해서 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약할 때 뭐 길면은 막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저는 하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옥션이나 지마켓이 막 뜰 때였어가지고 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뭐 홈쇼핑을 보거나 뭐 다른 식으로 구매를 했어야 됐지만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사진을 보고. 그래서 좀 이런 래프팅이나 이런 아웃도어 스포츠도 이렇게 상품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비교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 또 당시에도 이제 가격이 어떤 정찰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르는 대로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좀 가격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게 하면은 소비자들한테도 좋고 판매자한테도 좋고 좀 그런 식으로 오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플랫폼 서비스 만들었는데 3명이서 만들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서라고 해야겠죠? 부서였고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당시에 이제 제가 아까 미디어 컨텐츠 학과에서 했잖아요. 영상이나 이런 수업들을 그래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웃도어 스포츠라는 게 사진처럼 좀 정형화된 이미지는 역동성이 좀 안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가 막 오픈됐던 시기였는데 유튜브 초기 영상들 중에 제일 좀 바이럴이 잘 됐던 게 고프로 영상이었거든요. 그때 고프로가 한 2, 3 정도 되었던 거였고 고프로 홍보 영상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되게 역동적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고프로로 찍어서 편집을 하면은 좀 사람들한테 좀 어트랙티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기 시작했죠. 되게 쭉 들어보면 영상물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학교는 가는 게 싫어서 네. 학고를 먹고 근데 연합 동아리에 가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걸 해오셨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가 정말 옛날에 지금은 가격 비교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너무 잘 뜨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 없어서 다 일일이 진짜 다 연락을 해봐야 되는 정말 불편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거의 그 초입에 계셨고 그 기단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 되게 멋있는 작업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하게 쓰이는 이 작업이 옛날에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스템화 체계화 시킨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그런 영상에 대한 감각이라던가 이 영상이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얼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보는 관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도 영상이라는 걸 찍어서 올리면 역동성이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역동성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심지어 그걸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고프로라는 걸 선택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작업까지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 하셨던 스포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름이 이제 레드베리 데이즈라는 데인데 이제 돌이켜보면은 좀 패착을 한 게 몇 개 부분이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반대를 했는데 나머지 두 분이 이제 밀어붙인 게 뭐냐면 선물의 용도로 그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뭐냐면 저는 이제 구매를 해서 직접 사용하는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두 분은 이게 약간 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해주는 용도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복지 개념으로. 네, 복지 개념으로 좀 접근했던 거죠. B2B를 좀 욕심. 네, B2B를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왜냐면 이게 단체 손님, 초반에 이제 단체 손님이 좀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도 이제 좀 기업 복지 문화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접근이 들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아예 그냥 그런 B2B 사업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물하는 기능 쪽으로 많이 개발을 했었고, 저는 그게 아마 좀 패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스타트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홍보에 돈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저희가 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중소기업청에서. 그래서 지원금 한 1억 5천 정도 받았었어요.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네네네. 한 3-4번 요청해가지고 다 받아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걸 다 개발비랑 뭐 인력 그런 거에 다 몰았었고, 인건비 다 몰았었고, 홍보비는 따로 이렇게 잘 분할을 해서 안 썼는데 그게 좀 패착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아마 홍보비에 엄청 많이 태울 것 같은데. 홍보가 중요해요. 네, 그걸 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저희도 개발사지만 홍보에 많이 쓰시라고. 네, 개발 필요 없다고. 네. 그냥 사이트 대충 띄우고 홍보 처리해서 모객하시라고. 네, 자, 인스타랑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것 같은데. 홍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그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첫 사업도. 왜냐면 B2B로도 너무 좋긴 한데 제가 아쉽다고 생각이 됐던 건
영상이 있는데 그걸 B2B로 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민섭님께서 하신 그 영상물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B2B는 선물하기 용도라면 사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네? 복지니까 그냥 선물해. 이렇게 되지. 누가 그거를 내가 마치 할 것처럼 그 역동성이 막 대단히 중요하고 관심 있게 보진 않는데 그게 매우 잘 살아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B2C로서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봤을 때 나도 하고 싶어. 관심 없던 사람조차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콘텐츠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던 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막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볼 때도 아니고 유튜브 초창기 때는 그렇게 많이 볼 때가 아니었고 영상을 뭐 컨텐츠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린 보지만 그걸 클릭해서 본다는 개념도 좀 낯설 때였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밀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댓글 같은 거 달 때 그냥 어쨌든 자기의 경험을 남들한테 공유하면 더 좋으니까 우리가 음식 사진 찍어서 리뷰로 달듯이 체험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달 수 있게끔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너무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한번 스타트업을 한번 운영을 해보셨고 거기에서 컨텐츠 담당자로서의 경험이 쌓였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이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서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로서 10년을 차곡차곡 쌓게 됐는데 작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작년 같은 경우엔 두 가지의 일이 있었죠. 하나는 퇴사, 하나는 남미 여행. 근데 그 남미 여행에서 이제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가를 찾으셨던 것 같고 퇴사를 했던 이유가 또 아까 미리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던 공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 이렇게 정해진 그 기업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내가 이걸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이걸 소통하고 총 관리를 하는 관리자 역할의 수행이 좀 더 많았어서 이게 내가 진짜 하는 일이 어떤 걸 위해 하는 거지 뭐 이런 방향성을 좀 잃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23년부터 이제 캡슐미디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창업진흥원이나 뭐 중소기업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광공사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랑 같이 연계돼서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주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급속도로 규모를 키우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 한 80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목걸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에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기업 영상 담당이었는데 왜냐면 제가 전에 이제 기업 영상을 쭉 해왔으니까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국가의 어떤 사업을 떼기 위해서는 그 정책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서를 넣고 발표를 한 다음에 거기 선정이 돼야만 사업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PPT를 만들고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거의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저는 처음 해본 거고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할 때는 나 이거 못한다. 근데 그냥 하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당이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했고 나름의 좀 결과가 있었어요. 몇 개가 됐어서 그러니까 더 시키는 거예요. 그치. 되니까 이제 되니까 이제 하면 되네 하면서 더 했고 그래서 아마 그때 진짜로 한 30개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계속 이걸 할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은 영상으로 갈게 이렇게 했는데 영상은 잘 안 달고 계속 그거 만들고 아니면 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프로듀서한테 맡겨가지고 그거를 그냥 매니징하는 역할만 한다거나 제가 촬영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었어요. 결국 내가 하고 싶었던 핵심은 다른 곳에서 다 해오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에이전시 역할만 하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관리자 하고 역할만 기획자이자 네네. 그런 일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지치셔서 좋아하던 영상이 내가 좋아하는 게 맞나로 전환되면서 힘들어 하셨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미 여행을 떠나시죠. 버스를 24시간 하시면서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으셨고 그 생각을 하시면서 2024년에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팅을 맞추셨어요. 그 목표는 좀 어떤 거였는지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제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좀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영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2025년 3월이죠. 갔다 온 2월 말쯤에 돌아왔으니까 3월쯤이었는데 이제 그때쯤에는 사실 AI가 이미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일상생활에 이미 다 녹아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보면서 약간 나중에는 정말 이제 촬영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저한테 직격타잖아요. 그렇죠. 제작 촬영하고 제작하는 쪽인데 AI가 들어오면 사실 일자리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게 또 다시 안 나오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갇혀있는 생활을 해야 돼서 저는 뭔가 우리 같은 어떤 제작자 입장에서 뭐를 하면 제일 이득이 많이 될까라는 포인트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유일하게 좀 이제 다른 뭐 제작이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올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전 유머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간의 컨텍스트를 파악해야 맞아요. 웃길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컨택하기 위해서 눈치가 있어야 되고 AI가 눈치가 있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뭐 기계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좀 창작하는 쪽으로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는 좀 이제 브이로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지만 미국이 특히나 그런데 이런 팟캐스트 쪽으로 생산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찾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원래는 이제 영상을 보는 쪽으로 시작이 됐지만 점점 더 좀 듣는 쪽으로 좀 더 많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분석해봤을 때 팟캐스트 쪽을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라디오와 같이 그 사람과 그 사람 간의 그리고 그 상황에 흐르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 대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주고받는 대화가 담긴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일단은 대체할 수 없고 지금은 물론 AI 기술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이면에서 거부감도 사실은 좀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그리고 사람다움이 좀 그리워지는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 섹션이. 그래서 좀 사람다운 뭐 손으로 만든 무언가만 해도 인기가 되게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왜 팟캐스트가 AI와 어떠한 연결 지점이 있어서 더 수요가 많아졌구나가 좀 오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프로듀싱 회사도 이제는 거의 시작 지점에 있는 1세대나 마찬가지이시게 된 것 같은데 이 1세대로서 이제 지금 저희가 사전 인터뷰에서 한 3개 정도 팟캐스트를 좀 정착을 시키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노출이 가능할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다 이제 준비 단계고 이제 곧 뭐 찍어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재난이 만나게 된 것도 어떤 낯선 대학이니까 맞아요. 네, 낯선 대학이라는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네네. 직장인들끼리 모여서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그룹인데 거기서 좀 많은 사람을 만났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하게 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저희가 거기 있던 계셨던 분들이 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직업들의 어떤 비사이드 스토리를 좀 다루는 팟캐스트를 다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 기업에 참여하고 싶다 아니면 뭐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찾아보면 다 진지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어느 A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고 입사하기 뭘 준비해야 되고 공부는 뭐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입사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어떤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컨텐츠적 시각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좀 다른 얘기로는 블라인드가 되게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블라인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회수가 많은 그런 스레드나 어떤 글들이 뭐 어떤 직업에 대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누가 발음이 났고 그 기업 내에서 뭐 누가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나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가끔 엉망할 때가 있어요. 좀 그런 뒷면에 숨겨진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풀면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대상은 이제 어떤 직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20대, 50대를 대상으로 하되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 말고 좀 숨겨진 이면의 지식들을 좀 보여서 알려주자라는 형식으로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죠.
뭔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10대, 20대를 뭔가 타겟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직장인 30대 분들도 관심이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커뮤니티 같은 게 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뭐 트레바리, 넷플리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트레바리나 넷플리언가의 뭐 마케터들이 운영하는 그 모임들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이 모임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직업은 사업 개발자인데 근데 마케터 이제 그 모임을 듣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마케터 모임을 듣는 이유는 마케팅 강의도 되게 많잖아요.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 뭐 세미나 너무 많은데 이걸 듣는 이유는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사람을 알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대화를 나누는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데서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로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직군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결국 알아야지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양한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직장인들이 시간이 없어요.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조금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듣는 게 아니라 가볍게 라디오처럼 퇴근할 때 들으면서 웃으면서 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쏙쏙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30대 직장인분들 다른 분야, 마케팅에 관심이 없었어도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듣는 것도 되게 많은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과대 해석해 주신 것 같고 그 정도로 말하진 않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진 않고 저희는 진짜 약간 유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MCG는 다 있고 이제 매회 이제 좀 다양한 직업들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숨기고 있거나 공개성상에서 잘 말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캐내가지고 좀 이야기를 파내는 식으로 해볼까 생각 중인 거죠.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약간 앞전에 나오기는 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네네네. 일을 하는 게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네. 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 이번에 만드는 팟캐스트 메인 그 컨텐츠 중 하나는 유머다. AI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앞으로 만드신 이제 네. LMS라는 스튜디오가 네네네. 지향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추구하는 가치가 좀 더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제 삶의 전반적인 태도랑 좀 연관돼 있는 건데 제가 옛날에 한번 아시는 분 중에 그 교육 쪽에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애들은 진로에 관련된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대요. 2주에 한 번씩 1시간. 아 네. 정말요? 네네네. 자기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따로 들어야 돼서 그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각 다양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뭐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수업을 듣고 뭐 어떤 삶을 살면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딱 한 번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직업이라는 게 내 인생의 결국엔 다 대부분이거든요. 저 진짜 심할 때는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할 때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사실 직업을 해서 직업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거의 결정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 특히나 영상은 앉아서 영상만 주구장창 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어떤 흥미를 느끼거나 재미를 느끼지 않고 단순히 뭐 유튜브가 돈을 잘 버는데 혹은 뭐 이거를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혹은 뭐 흥미가 생겨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영상 하나 만들어보고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그게 재미없으면 빨리 때려쳐라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저 이제 촬영하거나 나갈 때 사람들이랑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촬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하는 것 자체에 되게 즐겨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후자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모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로 느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느끼는 네. 걸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그거에 대한 시간 소비가 가장 많을 텐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은 만큼 그거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랑 오래 가는 게 좋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실증이 나서 약간 하긴 하는데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닌 거로 하다 보면 나중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영상 같은 경우도 요즘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함부로 시작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이 일을 흥미있게 할까? 가 가장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의문이었는데 사전 질문지에서 그런 걸 써주셨는데 사람들이 요즘 자기 PR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이제 스튜디오에서 생기기 시작할 텐데 어떤 것들이 가장 메인 주가 되는 스튜디오를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좀 만들고 싶은지 미래에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팟캐스트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저는 좀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거든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어떤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가운데 모여서 광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팟캐스트가 좀 잘 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PR이 되고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끼리 또 따로 모여서 어떤 그룹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가지고 뭐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를 공간을 대여해주고 사무실 필요하면 사무실을 대여해주고 그 안에서 사업이 뭐 또 다른 사업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림을 좀 얕게나마 그리고는 있어요. 팟캐스트 허브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냥 컨텐츠인 거고 궁극적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소, 플레이스가 제가 궁극적으로 그리는 거긴 하죠. 어떤 느낌인지는 대충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 허브가 딱 왜냐면 이제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학생 허브가 있었는데 거기서 딱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공간도 이제 회의실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 각기 다른 학과 학생들이 모여서 또 거기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또 다른 것들을 좀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런 걸 저는 조금 경험을 어렸을 때 해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 가장 좀 한국인 없어요, 맞아요. 네. 가장 좀 이게 쉽게 혼동되는 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위워크를 많이 떠오르는데 아니에요. 위워크는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쉐어 오피스 형태인 거고 저는 공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대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 딱 생각나는 게 놀이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오히려 공감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놀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흙이 있고 그네가 알고 있는 미끄럼틀인 놀이터는 친구도 만나고 거기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놀이터에 있는 모래 갖고 뭐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 놀이터라는 게 뭔가 노는 공간이지만 되게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될 것 같아요. 회사 집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뭔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좀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런 장소를 좀 많이 원한다고 느꼈고 맞아요. 그런 장소가 좀 될 수 있으면은 랜덤한 사람들이 와서 좀 즐기고 거기 친해진 사람들끼리랑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약간 커뮤니티 플랫폼은 다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이미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면 그냥 내가 컨텐츠인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그 주인공이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서라도 찾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어떤 공간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도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쯤 공간 그런 것도 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공간은 사실 궁금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돈이 필요한 거라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면 꽤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 정도는 안 되고 투자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그 기업이나 아니면 공기업 그러니까 국가의 돈이 좀 들어가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한 걸 하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어떤 그런 금전적인 네네네네. 부분일까요? 네. 아니면 또 뭐 다른 부분이 좀 고민이 될까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처음 내가 생각한 지금의 모양과 다르게 조금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 때도 있잖아요. 이미 시작 단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봐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업인데 금전적인 거 말고 또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다행히도 이제 주변에 이미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잘 운영하신 분들이 몇몇 있고 그분들이랑 가까운 사이여서 제가 한다고 했을 때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초기 단계의 준비는 사실 그렇게 걱정은 없는데 좀 그나마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진정성 있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짝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상황이 어쨌든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주변에서 하라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뭔가 큰 그림만 그리고 디테일한적인 부분들이 없으니까 디테일함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고민이 된 지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막상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 고민되는 거는 약간 사람? 그렇죠.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네. 또 사람 이야기를 담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항상 밑에 있다가 만약에 위로 달면 또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정도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거는 근데 진짜 항상 대표자분들이다 뭐 아니면 리더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다 똑같이 고민하지만 특히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업은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하죠. 사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걸 진짜로 좋아해서 지금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근데 얼만큼에 대한 진정성이지가 좀 고민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물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약간 내가 등 떠밀려서 지금 시기를 맞춰서 한 건지 그 고민이 드신다라고 했는데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괜히 드는 게 원래 사업을 하시거나 뭔가를 시작할 때 다 완벽하게 진정성 있어 이러면서 시작하기보다는 약간 저지르는 거죠. 네, 뛰면서 막 하나씩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말씀은 이렇게 고민이 돼요라고 하시지만 또 하나씩 그 진정성이 안에 어딘가에 다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금의 모습만 봐도 하나씩 잘 나와서 그 허브를 제가 언젠간 곧 보겠다라는 기대를 조금 걸어보고 있습니다. 곧 되면 좋겠네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자, 이제 좀 더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네.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앞쪽에 얘기를 해주셨던 그 스타트업 하셨을 때 뭔가 타겟층이 내가 영상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타겟층이 좀 맞지 않았었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기업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운영진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했고 영상을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제작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거가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던 그거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배움이란 바로 내가 어떤 가치로 일을 하는가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배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 더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시도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유지해보되 이거는 변형해보겠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얘가 얘기했던 얘기를 정리하자면 창업진흥원이랑 같이 만들었을 때 영상을 그 컨텐츠가 창업 초기랑 뭐 3년차, 5년차, 10년차 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어떤 마인드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단계별로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초기, 중기, 말기의 단계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아, 나 이거 사업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10년차 혹은 잘 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맞아요.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사업자들은 사이코패스여야 성공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의 다 워커홀릭이었고 맞아요. 자기의 삶을 아예 그냥 내려놓고 일과 삶을 동시에 일과 삶이 그냥 합쳐져 있죠. 잠 자고 일어나면은 일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자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고 맞아요. 주말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시 되는 사람이라서 삶이 일이고 일이 삶이고. 네. 거의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뭐 취미나 이런 걸 할 때 취미가 다 있지만 그 취미가 약간 뭐 내가 즐기기 위해서 혹은 재미를 느껴서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쉬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뭐 다 휴가를 15일씩 가면 자기도 남아있으니까 그런 걸 때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인드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나는 성공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다만 이제 그거 외에 어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좀 배울 만한 게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본질을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일을 하다 보면 주변에 간섭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일을 어쨌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5명, 10명, 20명 늘어나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변에서 이제 끼어드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는 의견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대요. 맞아요. 내 생각이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만의 색채가 있어서 그게 유지돼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CEO가 정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래서 그 CEO가 본질을 안 읽고 자기의 어떤 색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갈 때 대부분 좀 성공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근데 하시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말씀으로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도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것들을 생각해 내고 있으신 걸 보면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뭔가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감히 생각을 그렇게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그 사이코패스 성향이 약간 대표님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그것만 파고드는 성향이 맞아요. 있고 매우 냉철하고 어떤 결단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그럴 때 성공의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말은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CEO분들을 외부에서 사람처럼 보지 않는 조금 또 좀 모순되는 모순이 아니라 약간 슬퍼지는 외로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드 컨테이너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외부에서 CEO라는 직업을 바라봤을 때 다들 뭔가 완벽하고 대단하고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냉혈한 이런 생각들을 다들 많이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시작단에는 이렇게 민섭님처럼 부드럽고 말랑한 이야기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속은 정말 여린 분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 사업을 읽어나가면서 일단 시작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외피가 점점 단단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땐 그런 이제 약간 면모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도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다. 그걸 담기 위해서 사실 너드 컨테이너가 생긴 것도 있어요. 이제 누군가와 저희 너드 컨테이너라는 커뮤니티 말고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특히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CEO로 활동을 하시고 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거 이야기하시고 싶으세요? 물어보는데 민섭님한테는 허브가 생겼다라는 가정하에 민섭님의 허브에서 만난 그 낯선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같이 이것도 10분 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고 싶으신지, 온라인이 좋으신지, 오프라인이 좋으신지, 얼마나 자주 보고 싶으신지. 질문이 많아요. 네. 하나부터. 뒤에 거부터 대답을 하면은 당연히 오프라인이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온라인화 될 거고, 사회가. 근데 그럴수록 오프라인의 공간이나 어떤 만남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봐요. 맞아요. 지금만 해도.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희귀한 걸 찾으니까, 그렇죠. 일상이 온라인화 되면 될수록 오프라인에 대한 공간이나 니즈가 더 클 것 같아서, 좀 당연히 오프라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뭐 크게 그 팟캐스트에서 다루는 얘기가 크게 뭐 엄청 거창한 얘기라던가 뭐 큰 주제라던가 그런 걸 바라진 않고 그냥 개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게 최종적인 목표인데 다만 좀 그냥 일상적인 얘기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 어떤 사회 시국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말고 개개인의 어떤 소소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CEO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싶은 건가요? 저요? 스스로. 네. 저는 의견을 듣고 그거를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이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하지만 저는 보통 저 뒷단에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영상 제작자가 되게 중요한 마인드가 중립적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서 그런 의견은 최대한 숨겨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들어주는 역할로 많이 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뭐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냥 저는 좀 뭐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싶은지 이제 미래나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작품을 만들어야 돼서 졸업작품 영상을 하나 찍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됐거든요. 네.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졸업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을 어디를 하고 뭐 30대 때 어떻게 되고 40대 때 어떻게 되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여행 다녔을 때 뭐 유럽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났을 때 졸업을 하면은 뭐 하고 싶냐고 했었을 때 공부를 여기를 더 하고 싶다거나 이 학문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거기를 간 거는 예를 들면 뭐 내가 프랑스어 학과를 갔다.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으니까 간 거고 그거를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졸업을 하면서. 근데 우리는 학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졸업을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인 취업을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결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찍었었는데 어쨌든 사람에 대한 꿈도 좀 그렇게 된다고 봐요. 지금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는 되게 일정한 코스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대학교 진학하면은 취업을 하고 뭐 가정을 이뤄서 집을 사고 뭐 애를 키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게 조금씩 깨지고 있다고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삶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정답이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네.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저희 인터뷰가 거의 마지막 단에 왔는데 마지막 질문은 항상 제가 합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대사와 함께 이제 멋들어진 대사와 함께 네. 왜 그러세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던 사람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이제 그러면 본인의 컨테이너에는 어떤 걸 담고 싶은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2년 후, 3년 후, 10년 후 됐을 때 이때 내 컨테이너에 뭐가 담겼는지 돌아보는 역할도 하고요. 반대로 꿈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은지 그걸 컨테이너에 담는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 인터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 대학교 때 항상 싸이월드가 유행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그 싸이월드 하면은 다이어리만 쓰잖아요. 아. 그 되게 낯간지러운 글들 되게 많이 있고 제가 그거를 나중에 싸이월드가 다시 복귀돼서 컨텐츠를 이렇게 한번 백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백업해서 다이어리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사실 한 90%는 진짜 유치한 글들이고 근데 10%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라는 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쓰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의 감성으로만 쓸 수 있는 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엄청 다이어리나 이런 걸 많이 쓰진 않지만 영화나 뭐 그림이나 이런 거 보고 글을 몇 개 썼는 게 있는 게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해가지고 좀 컨테이너에 넣고 싶어요. 왜냐면
10대, 20대 다 생각이 달라지면서 문체나 어체나 이런 거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내가 한 60이 되면 10대, 20대, 30대, 40대에 각자 썼던 글들을 좀 모아놔서 보면 그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졌구나 하고 좀 돌이켜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녹음한 이 내용도 물론 글로 쓴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민섭님의 지금 생각하시는 가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 컨테이너, 너드 컨테이너의 이야기를 열어봤을 때, 아, 내가 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지금은 또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해 나가시고 그 다음 나의 또 새로운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터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히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네. 저희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섭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치면 될까요? 네. 끌게요. 하나, 둘, 셋. 네. 아유, 감사합니다.